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2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2. 인종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외부에서 중국, 일본, 몽골, 거란, 여진 등 여러 혈통들이 들어왔지만 같은 동아시아인들이 대다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만주족, 말갈, 여진, 북방계, 한족, 일본, 야요이인들은 유전적으로 한민족과 아주 가까운 편이라 완전히 이질적인 외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한국인들이 하플로 타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지역별 유전적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민족, 주변민족,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국가들을 연구하면서 한민족 혈통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려 이후 혈통 유입을 생각하더라도 그 혈통이 한국인의 현재 혈통에 큰 흔적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정체성을 근래까지 유지하지도 못했다고 본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정 등이 종족적으로 동화가 덜 된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민족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신분적인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면 천민척은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어 온 이민족이 주류였다는 기록은 있다. 한편 근세까지 일본인과 여신족이 유입되었다고는 하나 만주족이 한족에 흡수된 것처럼 이들도 한국인의 압도적인 유전자 풀에 동화하여 개성이 사라졌다. 즉 항면은 최대 5천 내지 1만 명 정도고 김충선의 우럭 김씨 이외 정체성을 잊지 못했고 우럭 김씨조차 1700년경에 이르면 일본의 문화를 기초단계부터 잊어버렸으니 이들은 한국으로 기화해 지금 우리 민족의 한 갈래가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혈통성을 따지냐 문화성을 따지냐의 문제라로서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와 별개로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여성들도 많았다. 부용회와 같은 제한 일본인 여성 모임회가 아직까지 존재하며 가장 많았을 때가 4~5천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대부분 광복점에 결혼하신 분들이라 연령대가 9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020년 기준 생존하신 분들은 적은 편이다. 다만 이것도 혈통성을 따지냐 문화성을 따지냐의 문제라서 이 역시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한편 여진족은 청의 건국 과정에서 동화되지 않았던 집단인 번호가 결국 청에 합류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요동으로부터 도피해온 무리도 있었으나 요동의 거주민은 상당수가 16세기 초까지 종족적으로 조선인과 동일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그나마도 병자호란 이후 사실상 유입이 멈추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들은 병자호란 이후 개화기까지 조선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가별 종족적 다양성 수치,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단일 혈통을 유지한 민족이 한국인이다. 다만 이러한 혈통적 측면은 민족 담론에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통된 민족 의식인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반도 거주민들을 한데 묶어 공동체 기틀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1400년에 달하는 긴 세월 동안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관이 견고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높은 동질성을 보이는 편이다. 단일 민족을 긍정하는 또 하나의 주요 근거는 언어와 문화다. 언어는 민족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언어적 동질성이 낮아도 프랑스처럼 연합의 형성이 가능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여기서도 한국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에 간 신라 사신이 중국어 통역이 없었는데 때마침 와 있던 백제 사신이 통역을 빌려줬다는 기록과 고대의 연구를 통해 고대 삼국시대부터 서로 동일한 언어 계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어의 경우 예외이긴 하지만 본토인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 국력과 인구를 비롯한 총체적인 격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민족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제주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한국어와 동류인 형제 언어이다. 한국어족 문서 참적.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중국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지만 각 지역끼리의 언어 차이가 심해서 이미 언어학적으로 뿌리는 같지만 다른 언어들로 갈라졌다고 정의 내려진 지 오래고 심지어 각 지역 언어들의 화자 인구수도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지라 여전히 언어를 통한 통합된 민족성 형성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중이다. 문화적으로는 물론 지역성은 나타났으나 그것이 대표적 단일 민족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의 지역사와 비교해도 적은 정도였으며 민족의식의 측면에서도 고려인 조선인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살펴봤을 때 민족의 기본적인 정의인 집단 동질성 및 집단 정체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질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민족, 언어, 문화, 역사의 동질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를 민족으로 본다면 한 민족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민족을 언급하며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론. 단일 민족 해체론의 가장 큰 근거로는 혈통적으로 한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라는 점이 흔히 제시된다. 실제로 중국, 여진, 거란, 몽골, 일본 등 다양한 출처의 인적 집단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다. 다만 한반도에 유입된 외부 집단들은 결국 모두 한 민족에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건 개념에 대한 모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단일 민족에 대해 신이 내린 하나의 유전자만을 가진 혈통으로 오해하고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각자 다른 유전자를 받았으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될 수 없다는 소리와 같다. 또한 유입된 외부 집단은 그 수가 정주민에 비해 많다고도 볼 수 없으며 절대 다수가 한국인과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이었다. 근현대 이후 활발한 교류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외국인들도 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하며 기존의 내재적인 발전에 의한 일직선적인 성장 과정으로 평가받았던 것들이 타자와의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탐구도 활발하다. 더군다나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이 현실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당장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역사적으로 고려 조선이라는 왕조 속에서 동질성을 유지했다고 말하지만 각 지역 신분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당대인이 자신의 시대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달랐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 때 직강소는 전라도 경상도 등 지역마다 운영 방식 주도, 신분, 방향 등이 첨예하게 달랐다. 반론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니 동질성이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말 자체도 이 사건을 평가하는 후대인의 관점이 들어간 용어이며 당대인이 썼던 용어가 아니다. 또한 동질성에 대한 비판은 이념형과 개념화를 부정하는 것게 아니다. 다만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도 의문이다. 개개인마다 향유하는 문화는 서로 다르며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평가, 판단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몇 개 먹는다고 하자. 과연 한국인이 그렇게 먹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몇 개 먹지 않는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 이건 개인의 성향마다 다른 문제인데 이를 향유하는 문제적 경향성이 있다고 해서 동질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애초에 동질성으로 민족을 설정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하며 한국 역사를 잘 알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며 한국에 거주하지만 유럽에서 태어나 한국 시민권이었고, B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매운 것을 먹지 못하며 한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한국 노래를 듣지도 않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누가 한국인인가? 단일 민족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혈통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기준은 지금에 와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 기준대로라면 A도 B도 한국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질성을 단순히 비슷한 정치, 사회,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정의해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단일 민족을 부정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일성을 주장하는 성격이 강한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다원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이런 식의 설명이라면 세계 어느 국가도 단일 민족이 아닌 국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민족 국가와 구분할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도 결국 단일 민족은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제외동포의 의미.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이래 외국으로 이주한 혹은 이주당한 동포가 제법 많다. 제중동포인 조선족, 제일동포, 고려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건대와 연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된 동포, 현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된 남아메리카 이주동포 등이 있다. 한때는 이와 관련하여 아이 수출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해외 입양 문제도 자주 불거졌었다. 한국인은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제동포 또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귀화하더라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기거나 본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지 사회에 녹아들어가지 않고 한국인들만이 모이는 이들이 있어 반감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인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인은 차이나타운이 있고 일본인도 리틀 도쿄가 있다. 누구나 낯선 환경으로 가면 가까운 사람끼리 뭉치는 법이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심한 부분인데 일부 교포들의 경우 현지인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며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을 띠는 한국인들을 경계하기도 한다. 한국의 세대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새로운 이민자들하고 오래전에 정착한 이민자들 사이 가치관 갈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단지 이들이 해외에 있고 대부분 한국처럼 인간관계에 파묻혀 지낼 필요는 없어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특히 교포 2세, 3세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1.5세의 경우에는 부모가 특별히 한국 문화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거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한국계 미국인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란 존재의 뿌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긴 하다. 2세, 3세는 이중국적, 1.5세는 원래부터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적이탈 또는 국적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인이며 따라서 남성의 경우 병력의 의무 또한 수행해야 한다. 인생관, 한국인과 종교, 주요 종교.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56.1%는 종교가 없다. 특히 한국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무종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다. 종교인 중 가장 많은 19.7%가 개신교를 믿고 15.5%가 불교, 7.9%가 천주교를 믿으며 그 외 소수 종교는 양경적 8% 개신교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교는 최근 20여 년 동안 계속 쇠퇴하고 있고 천주교는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다시 종교인의 비율을 앞지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무종교 통계를 낼 때마다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는 종교가 사회적 전통의 일부거나 한국의 유교처럼 집안 내력으로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으며 자연스레 가지는 문화적 의미로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실제 종교활동을 하나 안 하느냐로 물어보면 국민 대부분은 종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가톨릭 개신교 신자 비율이 55%가 넘는 데 반해 실제 주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인구는 350만 명가량 뿐이고 한국의 경우 신자 중 80%가량 매주 종교활동을 하는 데 반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한국의 경우 신자 중 80%가량 매주 종교활동을 하는 데 반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영국에서는 신자 중 5%만이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종교 신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해 단 1회만 예배를 드린다는 기사를 보면 확실히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설날 추석에 제사나 성묘 정도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